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제가 경제 뉴스에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경이라는 숫자가 뉴스에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음 접한 것 같거든요. 경은 국가 예산에서도 경이 안 나오고 보통 뭐 네. 몇천억 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경이란 숫자는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 기업 하나가 상장하는데 네. 일경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IPO라 불리는 기업 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경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예. 오늘 기업 상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 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일경원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 돈이 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공모주청약 제도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건데요. 예. 만약 이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다 주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경이 넘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들만 해서 경쟁률이 1,7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외국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받기 위한 경쟁률은 2,000대 1 정도가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일경 1,5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공모,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금은 17조 7천억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일경하고는 너무 액수 차이가 큰데요. 네. 그러니까 일경 얘기하다가 17조 7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적은 금액 같지만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한 기업의 공모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 지금까지 사상 최대라고 했던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약 4조 원 정도를 좀 넘은 정도였거든요. 네. 삼성생명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는 그 게임 회사 정도가 4조 원을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여급이 공모한다라고 하면 공모 규모가 조 단위를 넘으면 저희가 대여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7조 원이 넘으니까 일반적으로 대여급이라고 했던 것에 한 17배 정도 규모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난해 공모시장이 매우 핫했었던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도 상장을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줄줄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대여급들과 그리고 작년에 상장한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보면 지난해 공모된 자금 규모가 17조 2천억 원입니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7조 7천억 공모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다 공모된 금액 다 합쳐도 이번에 에너지 솔루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방증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공모주 투자는 하시는 분들만 사실 알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선뜻 투자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통 저희가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상장을 할 때 원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올려서 거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대거 발행해서 원래 있던 주식들과 다 같이 주식시장에 올려놓고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고요. 네. 다시 말해서 회사가 투자금을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 주식에 투자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바로 공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지어놓고 이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세요라고 하면서 아파트 파는 걸 저희가 주택 청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갑니다. 이 신주 사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공모주 청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 공모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공모주 청약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예. 다만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증권사를 공모 주관사로 정하게 되고요. 네. 주관사라는 게 이번 상장하는 일은 이곳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남녀노소 누구든 공모주 청약은 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이 선택한 주관증권사 계좌를 보유해야만 가능한 게 일처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공모 규모가 커지면 주관증권사도 2곳, 3곳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네. 여기에 인수증권사라고 해서 주관증권사를 도와주는 증권사를 몇 개 더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7개 증권사에서 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이 증권사만 확인하고 그 증권사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공모 가격인데요. 네. 자기가 그 회사가 마음대로 이 공모 가격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 공모 가격이야 뭐 어떻게 정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나 성장 속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만약 1만 원짜리 회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내놓는다라고 하면 네. 사실 주식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에서도 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상장을 앞둔 회사가 주관사를 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장사가 이 주관사와 함께 자신이 그 공모될 주식의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크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절대평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비교평가 방법입니다. 절대평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 이 정도 가격입니다라고 그냥 올려놓는 것이고요. 네. 비교평가는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 그리고 사업도 비슷한 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이 회사가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 저희도 이 정도의 가격을 받겠습니다라고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번째 비교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앞서 제가 주택청약을 언급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들과 비교한다면 공모주 청약은 특이하게 이렇게 정해진 가격을 먼저 시장에서 한번 태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보통 수요 예측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비교평가 방법으로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공모 가격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를 정해서 공모 희망가 밴드라고 뭐 가격을 정하게 되거든요. 주관사가. 몇만 원에서 몇만 원 이렇게. 네네. 네.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5천 원에서 30만 원이 이 바로 공모 희망가 밴드입니다. 네. 이 밴드를 정해놓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예. 일종의 시장에 태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팔릴지 어떤 가격에서 제일 잘 팔릴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희망 공모가 범위 내에서 자신이 사고 싶은 가격과 물량을 적어내게 되는데요. 이 수요를 보고 기업과 주관사가 최종 공모가를 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 공모가 밴드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가격이 몰려들면 공모 희망가가 이제 확정가를 정해질 때 가장 상단의 가격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네. 희망밴드 가장 아래 가격으로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공모 가격을 희망가 밴드에서 가장 낮게 정하거나 아예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직 예. 네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2,000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 주 사고 싶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주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싶다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과거에는 미래 배분 방식으로 이 공모주를 배분을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식을 많이 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작년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절반은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하고 절반은 균등 배분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균등 배분 방식은 사람 숫자대로 나눠서 주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모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 비례배분 방식보다는 균등배분 방식으로는 한두 주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사에 계좌를 여시고 그 계좌에 최소 그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물량, 예. 그게 10주입니다. 예. 이 10주에 해당되는 금액의 절반 금액인 50% 정도만 넣은다고 하시면 네. 이 균등배분 방식에 의해서 일정량의 공모주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아마 가장 높은 30만 원 정도에 정해질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0주의 절반인 150만 원 정도를 계좌에 넣어놓으시면 한 주에서 2주 정도를 받을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거하고 제도가 달라졌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이게 LG화학하고 같은 회사였던 거 아니에요? 이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이번에 새로 상장하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물적 분할의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러니까 LG 화학을 처음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했었는데 예. 갑자기 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고 이 회사를 신규로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사실 LG 화학에 투자한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주주들을 배신하고 네. 대주주들을 위한 회사의 결정이었다라는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선 주자들도 이와 관련되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작년에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큰 규모로 상장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이 주목을 받고 또 자본시장에서 큰 기업이 탄생했다는 장밋빛도 있지만 사실은 한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좋은 시기에 많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선 지적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해 주주한테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읽기 감사합니다.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